자, 10주차 이제 두 번째 강의 PPT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. 제목 한번 봅시다. 제목. 中国的茶馆. 중국의 찻집.茶馆은 찻집입니다. 차를 빼고 그 자리에다 카페를 갖다 쓰면은 카페관, 카페관 얼화를 갖다 쓰기도 합니다. 근데 이茶馆 같은 경우도 얼화할 수 있습니다. 카페관도 얼화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뭐냐면은 大使馆, 대사관, 领事馆, 영사관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는 얼화를 안 씁니다. 공식적이고 조금 권위적인 그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귀엽고 작은 느낌의 얼화되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나 보죠. 그렇죠? 우리도 공식적인 어떤 이야기하거나 그랬을 때는 뭐 사투리라든가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거 비슷한 겁니다.茶馆. 중국의茶馆은 진짜 많습니다. 여기 이제 본문에도 이제 읽어보니까 라오셔茶馆이라는 게 나오는데요. 라오셔茶馆은 여러분들故宫, 고궁 있죠. 북경의 고궁,紫禁城, 자금성이라고도 하죠. 고궁을. 그게 자금성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자금성 앞에 있는 문이 티에난먼입니다. 티에난먼. 천안문 광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러니까 고궁 앞에 있는 게 모택동 사진 있는 데가 바로 티에난먼입니다. 그 문이 티에난먼. 우리로 따지게 되면은 광화문도 문이죠. 그거 비슷한 개념입니다. 그렇죠? 경복궁을 들어가기 위해서 관문 그 있죠. 그게 광화문이죠. 그거 똑같은 개념입니다. 근데 이게 바로 그 앞에 있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금성, 천안문, 자금성이 어떤 성이면은 자금성 바로 앞에 있는 그 문이 바로 그 천안문이고요. 천안문 앞에 천안문 광장을 지나가지고 쭉 우리로 따지게 되면 뭐 유기전 있고 이렇게 경복궁 앞에 이전에 그런 게 다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? 관청들이 그거 같이 그 앞을 갖다가 앞전자 문 앞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안문 앞에 있는 거리다 해서 지엔먼이라고 합니다. 지엔먼. 그죠? 지엔먼. 아시겠죠? 바로 지엔먼이 상당히 많이 발달한 지역이죠. 지역이죠. 여러분들 그 이전에는 그 자금성 앞에를 갖다가 되게 많은 그 포장마차촌이 형성이 됐습니다. 근데 지금은 많이 좀 정리가 된 상태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. 한국도 예전에 노점이나 그런 포장마차들이 되게 많다가 갈수록 그런 게 이제 사라지고 이제 뭐 종로에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런 거리들이 그렇게 사라지는 게 과연 그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, 저는. 그러니까 위생적인 문제 같은 경우 위생적인 걸 갖다 조금 해결할 수 있으면서 계속 그걸 유지해야지.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포장마차가 뭔지는 대충 아시죠? 근데 요즘에 뭐 술 한잔 마실 수 있는 포장마차가 많습니까? 거진 없어. 다 실내 포장마차로 들어갔죠. 근데 그 위생적인 면을 갖다가 국가에 조금 신경 쓰더라도 그런 걸 갖다 남겨놓는 게 더 우리만의 어떤 멋과 문화를 갖다가 지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왜냐하면 현대식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하고 차이점이 없는 거죠. 중국도 지금 가면 재미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한국이나 서울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. 그 중국만의 무엇, 그 길거리, 뭐 명동 같은 데가 참 잘한 것 같아요. 명동도 보게 되면 길거리 음식들 쭉 이렇게 있죠. 그게 하나의 어떤 관광 명소가 되지 않습니까? 그들만의 무슨 문화,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 자금성 뒤편에 보게 되면은 이 자금성이라는 성은
명나라 때 만들어진 겁니다. 명나라 때. 그죠?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만리장성이라는 거 있죠. 만리장성. 만리장성을 갖다 사람들은 진시황이 만들었다, 축조했다라고 오해를 하는데요. 사실 만리장성은 진시황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은 춘추 전국 시대 때 싸움 제일 잘했던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? 중국 그 위에 있는 그 훈족, 뭐 여진족이 될 수도 있고 오랑캐라고 불렀던 몽고족의 후에 그 선조일 수도 있고 그 나다 그 기바명들이 있었는데 기마민족이 제일 셌어요. 그쪽은 너무나 추워가지고 지금도 좀 춥지만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식량이 제대로 안 없으니까 식량 떨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. 그 식량하고 뭐 분유자들 납치해가지고 올라가고 어, 도적대 같이 그렇게 했는데 걔네들 누구도 못 이겼어요. 어, 걔네들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. 싸우는 방식이 달랐어요. 그러니까 말을 타고 활을 갖다 쏴버리기 때문에 그 기록에 의하게 되면 춘추 시대 때 그 기마 그 북쪽에 있는 그 오랑 기마병들 30기가 몇 천 명을 갖다 몰살해버린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두렵기 때문에 걔네들 방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때 가장 그 북쪽하고 경계 맺었던 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런 어떤 장성들, 걔네들 그 내려오는 속도를 갖다가 그 늦출 수 있는 성벽을 다 쌓았었어요. 근데 나라마다 이게 쌓여졌겠죠. 진시황이 통일한 다음에 그 나라와 나라를 갖다 연결 역할을 했습니다.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사진으로 보거나 아니면 중국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올라갔던 그 올라가게 될 그 벽돌로 된 만리장성 있죠? 그거는 명나라 때 만들어진 겁니다. 명나라 때 그 벽돌 지금의 여러분들이 보는 벽돌로 그걸 갖다가 만들었죠. 그리고 그 뒤편에 보게 되면은 그 베이하이 공園이라고 있습니다. 북해공원이라고 있죠. 아, 장관입니다. 거기가 이제 그 황제들이 여름 궁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름에 이제 큰 그 뭐냐 호수 인공 호수가 있고 거기서 실물 갖다가 본 장소가 있죠. 아주 거기 가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. 그 치엔만의 라오셔茶馆이라는 데가 되게 유명합니다. 라오셔는 20세기 초반 중국 그 우리 근현대 중국에 3대 문인이 있습니다. 가장 유명한 3대 문인이 있습니다. 누가 뭐라 하든 넘버 원은 라오셔죠. 라오셔. 그렇죠. 아큐정전을 지었던 노사 라오셔가 넘버 원이고요. 그 다음에 뭐 넘버 원이라고 누구도 다 라오셔를 갖다 넘버 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. 그리고 빠진 파금과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착각했네요. 노신이죠. 노신이 넘버 원이고요. 그 밑에 약간 방끝 아래에 있는 사람이 라오셔하고 빠진입니다. 근데 이 라오셔 중국의 문인인 그 3대 문인 중에 하나 라오셔를 갖다 기리는 기념관 같은 자학관이 하나 있습니다. 그 자학관을 가게 되면은 가격이 달라요. 그 무대가 공연하는 무대 거기 가까우면 좀 비싸고 그리고 조금 차 시키게 되면 딸려오는 어떤 딤섬류가 좀 가짓수가 많고 그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좀 좁고 일종의 극장입니다. 극장. 명나라 때 가장 발달했던 문학이 강창 문학입니다. 그러니까 변사 스탠딩 개그 하듯이 일어나가지고 이야기를 재밌게 요즘은 따지면 개그맨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뭐 수호지 이야기도 해주고 상지 이야기도 해주고 그게 이제 하나의 극장이었어요 당시에. 그래서 거의 극장에서 이제 차 그냥 앉아 있으면 심심하니까 차 이렇게 마시면 사람들 그 관람을 했었는데 바로 극장 문화가 바로 극장식 공연 문화가 바로 자학과입니다. 근데 남쪽 같은 경우는 그 자학과이 더 많이 있어요.
북쪽보다도 남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. 어떤 문화가 있냐면요. 짜오상 있죠. 아침. 그리고 완상 있죠. 그래서 짜오차 아침. 그리고 우리 짜오차 같은 경우는 약간 브런치 개념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짜오차 뭐 세트 메뉴에 뭐 1인당 얼마 하게 되면은 차만 마시는 차는 부수적인 거고요. 거기 나온 딤섬 진짜 맛있습니다. 막 새우 막 들어있고 막 휘황찬란하죠. 짜오차. 이에차. 그렇죠. 저녁에 먹는 그건 저녁밥 먹고 나와가지고 그 차 마시면서 그 간식 먹는 그런 아주 그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상당히 재밌습니다.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제 저기 뭐냐 그 뚱뚱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차문화하고 마찬 그 연결이 돼 있죠. 그 예전엔 한 여름에도 이 뜨거운 차를 갖다 마시고 중국 그 대학교 같은데 한국보다 월등하게 잘 돼 있는 데가 탕비실입니다. 뜨거운 물이죠. 진짜 뜨거운 물. 뭐 우리 학교도 저기 정수기에서 라면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나오긴 나오지만 그런 게 아니라 완전 진짜 뜨거운 거. 왜냐면 그런 물에 차 딱 우려야지 제대로 우러나니까. 그리고 그 기숙사 얘네들 그 오후 저녁밥 먹고 나게 되면 탕비실에 줄이 쭉 서 있어. 그래 그 보온통 같은 거 하나 들고 거기 뜨거운 물 받아다가 이게 차 계속 저녁에 우려 마시면서 그래서 그 기름기 있는 음식을 갖다 그렇게 아니 먹는데도 그 비만 환자 물론 뚱뚱한 사람들 있죠. 근데 만약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게 되면 진짜 비만율 엄청날 겁니다. 근데 이 자전거 문화하고 차 문화가 그게 상당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. 자, 조금 쉬었다가 그 단어 그 강의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